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나입니다.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으며 이는 1994년 이후 가장 공격적인 대응입니다. 4월을 시작으로 25bp, 50bp, 75bp가 오르면서 현재의 기준금리는 1.5%인데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이후로 최고 수준입니다. 새로운 기준금리가 발표된 직후에 시장은 위아래로 높은 변동성을 주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때부터 미국 증시의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발표 이전부터 금리는 75bp 인상될 확률이 있다는 시장의 판단이 나왔던 것이 선반영되어서 크게 하락했기에 실제 발표 이후로는 반등이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금리 상승이 호재인 것은 아니기에 안심을 하고 투자해도 되는 단순한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21,100달러까지 다가갔던 비트코인은 FOMC 발표 이후로 일부 반등을 주었지만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이 시장을 감돌고 있습니다. 75bp 상승 뉴스 자체는 예상되었던 것이기에 뉴스 나온 직후의 하락은 막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이 확정된 이후의 논평에서 우리는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동시에 그는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 이면에 있는 경제 요인이 연준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문제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거시경제 상황을 배제한다면 비트코인은 이미 충분히 과매도 상태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로그 커브로 확인한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방을 이탈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직후가 유일합니다.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담당 이사인 주리엔 티머는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비트코인이 보기보다 저렴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2020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네트워크 가격 대비 가격 비율은 2013년과 17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보이는 차트는 비트코인 가격을 지출 행동과 비교하는 글래스노드의 비트코인 휴먼 흐름 차트입니다. 낮은 휴먼 흐름 값은 장기 보유자들의 확신이 증가했음을 의미하기에 현재 상태는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과매도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수많은 데이터들이 비트코인이 과매도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거시경제 환경으로 인해 당장이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현재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할 매수의 기회로 고려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세일러 형님이 이번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테라 루나에 이어서 셀시우스까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디파이 생태계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셀시우스는 테라 블록체인이 붕괴된 지 겨우 한 달 만에 플랫폼에서 출금 및 기타 거래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에 대한 패거를 상실하면서 촉발된 테라 붕괴와 셀시우스의 출금 중단은 전체 크립토 시장에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디파이 생태계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디파이 시장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디파이를 위한 건전한 윤리적, 경제적,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토큰을 사용하여 차세대 디파이를 구축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진정한 돈의 미래이며 라이트닝 프로토콜은 트랜잭션 확장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은 솔라나와 같은 지분 증명 방식의 프로젝트들이 확장성을 앞세워서 이더리움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높은 확장성을 보이던 기존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심각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빛을 발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비트코인 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확장성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디파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잭도시의 웹5를 통해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크립토 생태계가 지금 일종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도 닷컴 버블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진짜 가치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지는 코인들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 코인들의 가치는 점점 더 커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알아보고 투자하는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몇 가지 기사 보고하겠습니다. 핀볼드 기사입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현재 암호화폐 하락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은 올바른 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국 내에서 비판이 거셀 텐데 신념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디 대통령님 뿐일까요? 스카이브릿지의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에도 본인의 회사는 여전히 비트와 이더를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가 인터넷 주식이 폭락하던 2000년 3월을 떠올리게 한다. 많은 인터넷 주식이 제로가 되었지만 아마존과 같은 보석들은 살아남았고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다. 암호화폐가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향후 1, 2년 동안 1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역시 헤지펀드 대가의 신념은 다릅니다.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기업들의 대응이 갈리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냉각으로 크립토닷컴은 직원의 5%를 해고했고요. 블록파이는 20%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인베이스는 11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폴리곤은 이미 50명의 고위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중 마이크로소프트 CMO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라켄은 500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할 거라고 밝혔고요.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는 무려 2000명의 직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는 우리는 계획대로 팀을 계속 성장시킬 것이며 이 순간을 업계 최고의 인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블록파이, 크립토닷컴에서 유출된 인재들이 대부분 바이낸스, 크라켄 등으로 가게 되겠네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그의 모습이 멋집니다. 돈봉담 크립토 컴퍼니도 이 어려운 시기에 움츠러들지 않고 더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돈봉담과 함께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크립토 프로젝트나 거래소에서 인원 감축으로 현재 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분들 그 문을 두드려주세요. 그리고요, 크립토 세계를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4차 디워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대문 노보텔 연회장에서 디워드를 할 건데요. 이번 디워드 자리가 너무 빠르게 마감돼서 아쉬웠던 분들은 다음 5차 디워드도 있으니깐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참여 방법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